빨리 갈게요. 예, 선생님들 좀 쉬셨습니까? 예, 또 가겠습니다. 이제 B형입니다. B형에서는 제 모의고사에서 4점 맞췄습니다. 4점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교육과정은 10점이 여기 배점이 됐고, 아까 앞에 A형은 13점이 일반 교육과정에 배점됐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1번은 그냥 여기 있는 해석대로 가시면 됩니다. 핵심은 4학년 네 번째 달의 평균 수행 수준, 이거 가야 됩니다. 4학년 네 번째 달 평균 수행 수준 혹은 평균 점수, 이렇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문항이에요. 문항을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내용 타당도입니다. 문항의 타당성을 알아봐서 내용 타당도. 해설 보시면 선생님 이렇게 되어 있죠. 측정하고자 하는 영역에 검사 문항이 대표하고 있는 정도, 문항이 대표하고 있는 정도. 그래서 내용 타당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요. 자, 동그라미 2번은 요거 문제 봐주세요. 밑에 해설 밑에 학대 독서기의 기능. 학대 독서기의 기능은 동그라미 니은에 배율 조절, 모니터 받기 조절, 색상 대비 조절, 마크 기능, 화면 캡처 기능, 이렇게 있다. 이걸 가지고 선생님 작성하셔야 돼요. 학생에게 맞는 거. 자, 그러면 보시면 일단 이 친구는 눈부심이 심해. 그죠? 눈부심이 있어요. 동그라미 3번. 세이의 특성이요. 첫 번째 박스 3번 특성, 동그라미 3번째 눈부심이 있다. 네 번째 동그라미 검은색 배경에 노란색으로 제시한다. 대비가 높아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러면 방가루 2번에서 동그라미 1번 개 학대 독서기의 기능에서 모니터의 밝기 조절과 색상 대비 조절에서 초점 맞춰서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세이의 눈부심을 예방하기 위해서 학대 독서기 모니터 밝기를 조절한다. 이거 쓰셔도 되고, 세이는 검은색 배경에 노란색 글씨를 더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학대 독서기의 색상 대비를 조절한다. 이거 쓰셔도 되고, 아니면 둘 다 엮어서 세이의 시력 특성을 고려해서 학대 독서기의 모니터 밝기와 색상 대비를 조절한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요 답안은 제 수강생 선생님이 답안 보내주신 겁니다. 맞는 답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수험생 답안입니다. 근데 맞는 답안이에요. 잘 쓰셨어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은 리을 수정된 답안지죠. 수정된 답안지 예를 들어놨죠. 근데 수정된 답안지를 예를 들려면 중요한 건 눈부심, 대비, 이 두 가지 조건. 그리고 이 친구는 저시력 깔렸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거. 첫 번째 수정된 답안지요. 검은색 배경에 노란색으로 인쇄된 확대 답안지. 크기도 키우고 대비도 조절한 거. 두 번째, 눈부심을 조절한 거. 눈부심 관점. 광택이 없는 종이로 인쇄된 답안지. 그죠? 그리고 이거 하나, 요것도 수험생 선생님이 적어주신 거예요. 주관식 답을 써야 될 경우 그 줄이요, 밑줄이 진하게 인쇄된 답안지. 이것도 다 맞는 겁니다. 수정된 답안. 이거 말고도 많아요, 선생님. 많아요. 어려우시면 눈부심과 대비라는 초점. 만약에 선생님 마킹을 해야 되는 거, 컴퓨터용 사인필 마킹해야 된다면 그 마킹해야 될 크기를 크게 해준다. 테두리를 진하게 해준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진하게 해준다. 크게 해준다. 그렇게 적어도 괜찮습니다. 답이 무한정 있어요, 얘는. 자, 그리고 참고 피질 시각장애라고 있는데, 자, 선생님들 중에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선생님, 피질 시각장애가 왜 나와요? 이거 없잖아요. 아니요, 선생님. 이거요, 이 친구들 많아요. 단순 언어장애, 중추청각 처리 언어장애. 청각장애에서 중추청각 처리 언어장애 언급하는 거나 시각장애에서 피질 시각장애 언급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똑같죠. 그리고 얘 피질 시각장애에는요, 시각장애 모든 전공체, 모든 교과서에 다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3번요. 3번 얘는 2점 그대로 적중했어요. 제 모의고사 그대로 적중했어요. 이 질문법대로요. 진짜예요, 선생님. 저 그렇게 막 실력 없는 놈 아니에요. 얼마나 이거 제 강의에서 조교 선생님이요. 초등 교사 자격증도 있고 중등 교사 자격증도 있어요. 그래서 초등 시험 봤어요. 이거 맞췄어요. 그냥 썼어요. 그냥 고민 없이 우리 했던 거니까.
그리고 이분 또 저기 중등 시험에도 볼 거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교수 지원. 왜냐하면 나 방과로야 나에서 통합급 특수교사, 통합급 교사, 특수교사 보면 통합급 교사 전체 수업 진행, 특수교사 순회하면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교수 지원.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선생님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동그라미 2번이 왜 중요한지 보십시오. 자, 답을 볼게요. 답으로 바로 들어가요. 교수 지원 교수는 학급 내 도움이 필요한 모든 학생이에요. 학급 내 도움이 필요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지원을 제공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순회하면서 지도한다. 쓰면 안 돼요. 순회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모든 학생이니까 개별 지원한다. 하지만 대한 교수는 소집단 대집단이죠. 소집단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어떻게 지도한다? 수준별로 지도한다. 심화과정, 보충과정, 개별화 지도, 수준별로 지도한다. 이 문장이 그대로 들어가야 돼요. 학급 내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학생, 개별적 지원, 소집단 학생, 수준별 교수. 이 문장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요. 저는 교수님들이 원했던 건 이거 같아. 모든 학생 대상으로 개별 지원하고 소집단 학생 대상으로 수준별로 한다.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만약 놓치면 그냥 순회한다, 소집단을 지도한다. 답을 안 해줄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평행 교수랑 스테이션 교수를 집단 구상 측면이랑 가제 측면에서 이미 문제가 나왔잖아요. 기술됐잖아요. 그 관점으로 따지면 맞춰야지. 이렇게 써야죠. 그 문제를 응용해서 이 문제 제가 모의고사에 냈던 거거든요. 너무 고맙죠. 감사하게 생각해요. 자, 이제 넘어가요. 자, 2번 문제. 와, 2번 문제 이거 선생님들 되게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긴장성 미로 반사를 지금까지 학생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모든 조건 다 걷어내버리고 긴장성 미로 반사를 정말로 정확하게 이해하는지 안 하는지 마지막으로 체크하고 싶어. 그래서 낸 문제 같아요. 왜? 그 전에 긴장성 미로 반사의 대안적인 자세 무엇입니까? 옆으로 엎드리면 된다. 아, 그러면 얘를 수업 시간에, 미술 시간에 같이 활동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통합된 치료에서 풀인 서비스로 전문가가 물리치료사가 들어와서 삼각대 엣지 쓰면 됩니다. 근데 그 두 가지 답을 검토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했던 것 같아요. 긴장성 미로 반사의 반사의 이유를 자꾸 학생들이 목에다 초점 맞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자요, 선생님 잘 들으세요. 비대칭성 목반사, 대칭성 목반사, 목에 의해서 원시 반사가 나타납니다. 문장에 그렇게 들어가 있죠. 용어에. 그러면 긴장성 미로 반사는 미로에 의해서 반사가 나타납니다예요. 목이에요? 아니에요. 머리예요. 머리 안에 청각장애 공부하실 때 달팽이관, 그거 미로예요. 그 미로. 그 미로에서 청각적인 기능을 빼고 남아있는 기능이 뭐예요? 평행 감각. 긴장성 미로 반사는요, 미로 안에 평형 감각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반사예요. 목이 아니에요. 머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답을 이렇게 써야 돼요. 머리가 신전되거나 굴곡되지 않도록 머리의 위치를 중립해 둔다. 머리의 위치를 중립해 둔다. 머리의 중립 위치.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면 선생님, 얘를요, 뒤에서 선생님이 머리를 손으로 받치고 있으면 안 돼요. 잘 보세요. 질문 보세요. 교사가 학생 뒤에서 등을 받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만약에 머리를 손으로 받친다고 쳐요. 팔 떨어져요. 그 교사 수업 어떻게 할 건데? 애 등 뒤에서 받치고, 몸통 받치고, 머리 받치고, 한숨밖에 안 남았어. 그걸로 음악 수업을 해요? 못해요. 안 돼요. 답이 안 된다고요. 그냥 심플하게 머리의 위치를 중립하게 된다. 그러면 뭐 쿠션 집어넣든지, 베개 주든지, 어떻게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겠죠. 하지만 핵심은 머리의 중립 위치. 이게 답입니다, 선생님. 다른 거 답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게 답입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 해부학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선생님. 제 원래 전공이 지체 전공이었어요. 저희 때는 장애 전공이 존재했어요. 지체 전공이었어요. 군대 가기 전에. 지체 전공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공부했냐면요. 해부학 공부했어요. 근육계통. 신경은 못 건드렸어요. 너무 힘들어서. 해부학. 그리고 재활.
그러니까 근육 형태의 재활. 그거 쎄 빠지고 하게 공부하고 군대 갔다 왔더니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지체장애로 졸업하려면 1년을 더 다녀야 돼. 커리가 바뀌어가지고. 그리고 대인장알 그래서 정신체로 바꿨어요. 정신체는 바로 졸업할 수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거 선생님 힘들게 공부해서 이거는 제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왜 제가 이게 머릿속에 남아있냐면 비대칭성 목반사. 그럼 목에 의해서 반사가 일어나잖아. 긴장성 미로 반사. 미로가 뭐야? 미로가 뭔데 자꾸 미로에 의해서 원시 반사가 일어나? 그랬더니 청각장애 교수님, 예,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인데 그분이 야 허구나 미로 달팽이관. 그러니까요 달팽이관에 신경세포인데요. 야 임마 신경세포만 있냐? 달팽이관이 무슨 기능이 있어? 평행감각 유지. 그러니까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셨죠? 미로예요. 긴장성은 미로예요. 달팽이관의 평형. 자, 그리고 2번 볼게요. 2번. 자, 2번은 이번의 보장구를요. 어렵게 표현하면요. 단하지 보조기. 짧을 하지. 예. 그러니까 무릎도 아니에요. 무릎은 장이에요. 여기 한 종아리 중간부터. 하지 짧은. 그래서 이거를 요즘은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 보장구를 짧은 다리 보조기. 이렇게 해요. 훨씬 더 이해가 좋죠. 자, 얘를 왜 해줍니까? 자, 위에 올라가 봐요. 해지 특성. 잘 봐요. 이 친구 가위 자세죠? 발이 옅어요. 발끝이 일직선이죠. 그러면 첨족 상태가 된 거예요. 이 상태로, 그러니까 첨족 상태예요. 이 상태로 걸으면 첨족부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첨족까지 갔다 이게 계속 되면 발관절이겠죠. 발목이죠. 발목관절. 엄밀히 따르면 발목관절. 발목관절이 구축되든지 변형이 와버리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아시겠나요? 보시겠습니다. 답. 자, 두 번째 동그라미 보세요. 관절 구축이나 변형으로 인한 첨족과 첨족부행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심플하게 쓰셔도 돼요.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요, 좀 어렵게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단하지 보조기는 아킬레스건의 단축으로 까치발석이나 보행을 하는 발목 관절 구축을 예방하고 진행을 억제시킬 목적으로 사용한다. 교과서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표현은 교과서적인 표현임과 동시에 보장구 회사에서 짧은 다리 보조기를 판매할 때 써있는 매뉴얼에 써있는 설명이에요. 그죠? 이해가셨죠? 심플하게 써도 돼요. 관절 구축이나 변형을 예방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번에 2번. 이거, 아니다. 3번. 2번에 2번이죠. 얘도 3회 모의고사 적중했던 문제입니다.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자, 이거는 선생님, 이번에 이거 생각하세요. 이거 해설서 바로 들어가요. 자, 여기서의 전략은 뭘 얘기하냐면요. 보안 대체 의사소통 촉진 전략이에요. 의사소통 촉진 전략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환경을 구조한다, 메시지 확인한다, 시작과 끝을 알리는 명확한 신호를 확립한다.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의사소통 장애로 따지면요, 자바라가 안 되는 애들이에요. 바라는 되는데 자바라가 안 되는 애들. 그런데 그 밑에 의사소통에 반응이 없는 경우 사용하는 전략. 얘는 의사소통으로 따지면요, 바라가 안 되는 애들이에요. 더 힘든 애들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한다? 시간 지연하기 쓴다, 지적하기 촉진 쓴다, 모델링 쓴다. 근데 봐요. 이제 문제로 갈게요. 반가로 2번. 첫 번째 동그라미. 선생님이 말을 하고 기다리잖아요. 시간 지연하기. 썼죠. 그거에도 반응이 없어. 그러면 지적하기 촉진 들어가야 되죠. 근데 지적하기 촉진 들어가는데 지적하기 촉진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뭐까지 들어가야 되냐면 지적하기 촉진은 시각적 촉진을 제공해야 돼요. 지적하기 촉진은 시각적 촉진을 제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요. 답을 이렇게 작성해야 돼요. 지적하기 촉진 전략으로 자금북 그림을 사용한 시각적 촉진을 제공한다.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해가셨죠? 시각적 촉진까지 같이 들어가서 문장을 구성해야 된다고요. 이거는요, 제가 만든 문장이 아닙니다. 교과서에 써 있어요. 하나의 책 아니에요. 의사소통 관련된 책엔 다 써 있어요. 이 표현법이. 적중했어요. 그죠? 정말 대견하다고 했어요. 스스로.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거. 3번. 자, 2번 문제가 지적하기 촉진이고, 지적하기 촉진은 저거 뭐야.
그림 시각적 촉진을 사용한다. 그 개념을 그대로 선생님이 3번으로 가져오면요. 이 문제 도움 증강법 바로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봐요. 스위치를 학생 손 가까이 두잖아요. 그러면 얘는 무슨 촉진? 자극내 촉진. 위치를 바꿨잖아. 그죠? 스위치의 위치가 물리적 특성이 바뀌었잖아요. 그것까지는 자극내 촉진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 반응이에요.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4초간 기다린다.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가리키기 촉진. 아까 앞에 얘기한 거. 가리키기 촉진은 뭘 쓴다? 시각적 촉진을 제공한다. 그렇게 같이 하면 돼요. 이거 몸짓 촉진 아니에요, 선생님. 몸짓 촉진 아니고 이건 시각적 촉진이에요. 시각적 촉진이에요. 그러면 이해 가셨나요? 그리고 그 다음 거 말을 한다. 언어적. 그러면 모델링 들어가야 되겠지. 그 다음에 밑에 부분적, 전반적, 신체 촉진. 그러면 얘는 반응 체계 중에서 도움 증가법. 최소 태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모델링이라는 부분 어떻게 해야 된다? 교사가 스위치를 손으로 누르는 시범을 보이고 4초간 기다린다. 여기까지 써야 돼요. 4초간 기다린다. 왜 전부 다 뒤에 보면 4초간 있잖아요. 그렇게 4초간 기다린다까지 답안을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자, 3번은 중등 선생님들 이것만 좀 기억해 주세요. 뭘 기억하냐면 수학과 기본교육과정 수학과 영역에는 규칙성이라는 영역이 있다. 그 영역 안에 규칙성과 대응이라는 핵심 개념이 있다. 여기까지만 좀 알아주세요. 거기까지 알아주시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은 일반 교육과정 문제예요. 그리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방가로 2번. 자, 방가로 2번 선생님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보면 디귿의 학습 단계죠. 디귿 보시면 ABAB 규칙을 습득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는 숙달로 들어왔어. 숙달로 들어와서 계속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숙달로 들어왔다. 숙달 이코로 유창성. 유창성 이코로 정확성과 속도.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근데 재밌는 거, 여기서부터 재밌는 게 뭐냐면 수학에서는요, 유창성이라는 용어 안 써요. 수학에서는요, 처리 속도라는 용어를 써요. 수학에서의 처리 속도는 정확성과 유창성이에요. 자, 봐요. 디귿 다시 봐요. 습득, 선생님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밑에 줄, 가끔 순서가 틀리고 정확성의 문제죠. 동그라미 틀리고 동그라미 정확성의 문제. 쭉 가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속도가 늦다. 속도의 문제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미 디귿에서 정확성과 속도를 언급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상식적인 개념, 정확성과 속도는 유창성입니다. 근데 여기서 페이크. 수학과에서는 유창성의 표현 안 쓴다고요. 처리 속도라고 쓴다고요. 그래서 답이 처리 속도입니다. 처리 속도는 정확성과 유창성이에요. 왜 정확성과 유창성이에요? 묻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학자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정확성과 유창성 쓰시고, 그러면, 자, 리을을 적용했네. 리을. 스티커를 활용해서 고정 비율을 강화한다. 그러면, 3번도 되고요. 4번도 되고 5번 되는데 그냥 3번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3번이라는 숫자를 안 쓰고 그냥 정해진 숫자만큼이라고 썼어요. 정해진 숫자만큼 구체물을 AB 규칙에 따라 놓으면 좋아하는 스티커를 제공한다. 아니면 3번마다 라고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예. 그죠? 이해 가셨죠? 방가로 3번요. 얘도 사회 모의고사에서 적중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사회 5회 모의고사에서, 3회? 거기서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아마 집중력이 가장 좋았을 때 만든 문제라서 그런 것 같아. 자, 디귿은요, 다른 상황, 다른 자료, 그러니까 자극이 일반화죠. 자극이 일반화예요. 예. 자, 보겠습니다. 4번, 방가로 1번. 기억에 들어갈 참가 학생의 구호 지도에서 사용할 의사통 전략. 얘는 수정 전략이에요. 예기 전략, 수정 전략, 회복 전략. 예, 수정 전략이에요.
니은에 해당되는 청농훈련, 청농학습의 단계. 자, 여기서 교수님들이 되게 친절한 게 또 뭐냐면요. 청농훈련이라고 써도 되는데 청농학습이라고 쓰면서 야, 이것까지 틀리면 안 되겠지 싶어서 가로 열고 청농훈련이라고 적어줬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는 청농훈련, 청농학습 같이 보시고요. 청농학습이라고만 나와도 아, 청농훈련의 단계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얘는 듣고 설명하고, 그죠? 듣고 설명하고 그걸 들은 걸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음의 이해가 되죠. 그리고 2번. 자, 2번 문제 솔직하게 고민했어요. 이거를 의미하는 바를 순서대로 쓰시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소고라고 단어로 적을지 자음과 모음 시옷 오 기역 오라고 적을지 고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진짜요.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시옷 오 기역 오가 답입니다라고 딱 찍어서 말씀 못 드리겠어요. 예.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습니다. 소고라고 단어를 쓴 것도 맞다고 해줄지 아니면 시옷 오 기억 오라고 했지 얘를 의미하는 바를 순서대로 쓰라고 하는 게 단어 형태로 쓰라고 하는 건지 자음과 모음을 순서대로 쓰라고 한 건지 좀 해석이 좀 분분해요. 저 자신이 해석이 분분해요. 그래서 아무튼 소고입니다. 소고고 3번. 자, 3번 문제를 기본교육과정, 일반교육과정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보세요. 전제 조건이 2015 개정특수교육과정, 기본교육과정, 과학과 5학년이 6학년이라고 돼 있잖아요. 기본교육과정, 과학과 5학년, 6학년 교사용 지도서, 교과서에 보면요. 이 내용 그대로 있어요. 특수교육과정 문제입니다. 일반교육과정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있어요.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 비교하기. 있어요. 단원 안에 소주제로 있어요. 그리고 5개념. 북은 세게 칠수록 큰 소리가 난다. 높은 소리가 아니에요. 높은 소리는 선생님 소프라노예요. 하고 올라가는 소리예요. 바이올린 소리, 오프라노 소리예요. 그게 고주파가 높은 소리라고요. 고주파가 높은 소리예요. 북은 큰 소리, 작은 소리라고요. 그러니까 큰 북, 작은 북 있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빨라요. 예. 자, 그리고 5번요. 5번은 초등선생님들 문제입니다. 오리지널 초등선생님 문제. 실가의 역량, 일상생활 역량.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방가로 2번. 방가로 2번, 이거 아까 우리 앞에 썼던 유아 문제. 그대로 연속선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도 알고 있는 걸 끄집어내요. 자, 보세요. B에서 적용된 간접학습 하위 과정 단계의 명칭 쓰라고 그랬죠. 보세요. B에서 그 그림 위에, 애 이렇게 팔꿈치 하고 있는 그림 위에 보면 새롭게 배운 이로운 음식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시연하고 집어넣는 과정이잖아. 기억 과정이잖아. 그러니까 기억 과정, 파지. 이게 어떻게 운동종 재생이냐고요. 기억하도록 집어넣는데 운동종 재생 선생님은 장기 기억에서 끄집어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6대 영양소. 이거는 그냥 썼어요. 저 알고 있어요. 6대 영양소요. 그냥 썼어요. 예. 그냥 썼어요. 그리고 6대 영양소가 왜 나왔나라고 생각했는데 3번 보니까 이해되더라고요. 페닐케톤 요증, 단백질 때문에. 단백질 때문에. 3번은 선생님, 자, FM이란다. 이렇게 표현할게. 세련되게 답을 작성하면 페닐알라딘이 함유된 음식, 이게 세련되요.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교과서에도 그렇게 있고.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페닐알라딘이 기억이 안 나. 퉁쳐요. 콩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 음식 조심해라. 퉁쳐요. 위에 단백질 나왔잖아요. 단백질이 함유된 음식을 조심한다. 아니면 단백질이 함유된 음식을 식단에서 구성할 때 유의한다. 식단 구성 때 유의한다.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리고 이 문제 선생님 기출문제예요. 그대로 기출문제예요. 얼마 안 됐어요. 되게 내가 정확한 연도가 기억 안 나요. 작년이지. 되게 재밌는 거. AIDD 11차 정리에서 얘기하고 있는 적응행동 기술로 쓰세요. 기억나세요? 이거 나왔어요. 앞전에서도. 연도가 기억 안 나지? 얘요. 실제적 적응 기술. 11자에서부터는 적응 기술이라고 표현해요. 실제적 적응 기술. 왜 11자 정리를 쓰세요? 적응 행동이라고 쓸까봐. 자, 6번 문제. 6번 문제 선생님들 욕하는 선생님들 많은데요. 그러지 마십시오. 선생님들이 학교 가서 하실 겁니다. 왜? 선생님, 초등도 공통교육과정 하잖아요. 선생님들 시각장애 학생들 안 만날 거라고 생각해요. 만납니다. 시각장애 학교
안 될 것 같아요. 갈 수 있습니다. 그럼 해야죠. 준비해야 되죠. 중등 선생님들 마찬가지예요. 준비해야 됩니다. 6번 문제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요. 야, 이 문제는 현장 선생님이 냈어요. 현장 선생님인데 어떤 현장 선생님? 시각장애 학교에서 일하시는 선생님. 시각장애 학교에서 뭐 하는 선생님? 경력이 많은 선생님. 경력 많은 선생님인데 뭐 하는 선생님? 애들 데리고 대회에 나가서 상 탄 선생님. 골볼로 나가서 대회에서 전국대회에서 아마 상 타신 분 같아. 왜냐하면 굉장히 이거 교수님들이 이렇게 못 짜요, 지문. 경험이. 그러니까 죄송한 말씀인데 현장 선생님 아니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못 짠다고요. 정말 이거는 예, 애들이고 수업해보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고요. 더 값어치가 있는 문제예요. 왜? 야, 시각장애 학생 안 만날 것 같아? 너 만날 거야. 그럼 준비해야지. 학교 선생님인데, 특수교사인데. 그죠? 그럼 이건 또 이런 말 돼요. 암기만 하지 마세요. 현장에서 쓸 수 있게끔 선생님들이 암기한 걸 응용하세요. 근데 지금까지 노량진은 아무도요, 암기를 가르쳤지 응용하는 건 가르친 사람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딱 한 분 있어요. 딱 한 분. 저쪽에 한 분 계세요.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진짜예요. 선생님, 제가 학교 선생님이었잖아요. 학교 선생님이었을 때, 그러니까 신규 교사들 들어왔을 때, 제가 신규 교사들 연수를 많이 했는데, 연수할 때 첫 마디가요, 제가 성질 부리는 거였어요. 선생님들, 총론만 외웠죠. 왜 그랬어요? 선생님들 나와서 기본교육과정 쓸 거 아니에요. 공통교육과정 써야 되잖아요. 특히 중등 선생님들, 애들 취업 준비 이런 거 직업교육 할 거 아니에요. 전문교과 3 왜 몰라요? 그건 정말 잘못한 거예요. 라고 그 마디부터 했었어요. 그래서 이건 되게 좋아요. 이거 문제 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 욕하는 노량진에 강사분이 있으면 대놓고 얘기할게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학교 현장 모르고 선생님들을 바보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화나요. 자, 봐요. 6번, 1번 건강체력평가 팝스. 굉장히 그거 할 때, 근데요, 이렇게 생각합시다. 선생님들 고등학교 때 팝스 했잖아요. 그죠? 근데 장애학생 대상으로 하는 팝스야. 그렇기 때문에 뭔가 뭉퉁거려서 표현이 돼. 그래서 이거를 심폐지구력이라고 표현 안 하고요. 장애학생 팝스 D는요, 심폐기능이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다 기능으로 빠지잖아요. 심폐기능이라고 표현해요. 그 밑에 제가 적어놨죠. 그죠? 해설. 한번 봐주십시오. 심폐기능. 그리고 근력과 근지구력을 근기능이라고 해요. 그럼 선생님 이 문제 또 나올까요? 안 나와요. 당연한 할 수 있어요. 예. 이렇게 경력 있는 선생님이 들어가지 않는 한은 못 내요. 교수님들 못 낸다니까요. 예. 이렇게 지문을 치밀하게 구성 못 해요. 교수님들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교사의 경험치가 아니면 이 문제를 못 낸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또 들어가면 나올지 모르지 뭐. 그분 연달아 가겠어. 그죠? 그리고 디귿의 방법. 디귿이 보조 인력 없이 트랙이에요. 선생님 조심해야 될 거. 트랙이에요. 트랙이면 이런 형태예요. 아니면 이런 형태예요. 그러면 직선 아니에요. 돌아야 돼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선을 이어놓고 자꾸 달린다? 트랙이라서 어렵지 않을까? 왜? 꺾어지는 지점에는 뭔가 봉을 박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직선이라면요, 여기 줄을 잡고 애가 뛰어도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줄을 잡고 뛰어도 돼요. 직선이라면 끝나는 지점이 있으니까. 근데 트럭이면 이어져야 될 거 아니야. 이어지려면 어떻게 선을 갖다가 이렇게 붕 띄어? 여기다가 봉을 받고 선을 이어야 될 텐데. 그래서 생각한 게, 그러면 트랙 전체를 매트로 깔아버리자.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요. 안전한 매트가 있어요. 굉장히 푹신푹신하고, 그러니까 이거 애들이 들이박아도요, 머리 안 깨지는 매트가 있어요. 표현법이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런 안전한 매트를 쫙 트랙 전체를 둘러싸요. 그러면 어떻게 뛰면 돼? 손 트레이닝하고 뛰면 되지. 뭐 이렇게 뛰든지, 이렇게 하든지, 손 트레이닝, 손 스쳐가기.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장을 응용하면 되죠. 그래서 충돌의 안전한 매트로 감싼 트랙벽을 손 트레이닝을 하면서 트랙을 달리게 한다. 트랙이니까. 만약에 직선 코스였으면 제가 선생님 줄을 잡고 달린다고 표현했을 거예요. 직선 코스 아니니까. 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방가로 2번. 방가로 2번 이거 정말 대단했어. 단어를 유추 못하게끔.
아이쉐이드 반칙. 아이쉐이드 반칙이에요. 아이쉐이드 반칙이 뭐냐면요, 선생님. 이거 골 볼리기는 원래는 전맹이거든요. 전맹 친구들한테 하는데, 전맹 친구들도 뭐 빛이나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고글을 껴요. 앞이 완전히 안 보이는 고글. 그냥 극단적으로 편해서 시커멓게 칠한 고글이라 생각하면 돼요. 아무튼 안 보여요. 근데 저시력 애들한테도 저시력도 껴요. 똑같은 조건 만들려고. 근데 저시력이잖아. 애들이 이러잖아. 보잖아요. 고글을 이렇게 살짝 들었어 봐. 이게 아이쉐이드 반칙이에요. 이해 가셨어요? 아니, 보던 버릇이 있으니까 답답하면 이거 안 들겠냐고. 들죠. 고글 들 거 아니에요. 아이섀도우가 고글이라니까요. 고글 반칙이에요. 고글 반칙. 그러니까 고글을 드는 거. 고글 반칙. 아이섀도우 반칙. 그게 아이섀도우 반칙이에요. 재밌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리얼의 제작 방법. 리얼은 선생님 저거 어디 갔노? 리얼. 경기장 라인이잖아요. 경기장 라인 선생님 그냥 이거 생각하면 돼요. 이게 저기 뭐야? 농구 골대라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요게 경기장 라인이에요. 바깥에랑. 이거를 테이프를 발라요. 돈이 많은 학교는 페인트를 칠해. 근데 돈이 없는 학교는 이걸 경기마다 다 바꿔야 되잖아. 그러니까 테이프를 발라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자, 이게 노끈이에요. 노끈을 위에다가 테이프로 이렇게 발라요. 그럼 이 노끈이 툭 튀어오르죠? 튀어오르겠죠? 그죠? 그러면 그걸로 촉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두꺼운 걸 안 해. 두꺼운 걸 하면 골볼은 바닥에 굴리는 거기 때문에 두꺼운 거면 이것 때문에 이 라인, 툭 올라온 라인 때문에 딴 데로 굴러가기 때문에 공의 지장은 받지 않는 아주 얇은. 그런데 이거 사용하는 친구들은 시각장애잖아요. 우리보다 더 예민하잖아. 그러니까 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요. 라인 테이프 아래에요. 라인 테이프 아래에 손으로 인지할 수 있는 노끈을 넣는다. 이게 심플해요. 그리고 이제 신체 안내법. 자, 신체 안내법 잘 들으세요. 체육과에서 학생을 가르칠 때, 동작을 가르칠 때 전제 조건이 가제 분석이에요. 자, 골볼에서 골키퍼는요, 지금 이제 여기서 이러는데 바닥에 바짝 앉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휘슬 불러. 휘! 한번 부르면 앉겠죠? 휘! 한번 이래서 만약에 오른쪽, 휘! 하면 오른쪽 이쪽이지. 애가 오른쪽 이렇게 기우는 거 가겠죠? 한 번 더 휘! 하면 자빠지면서 맞겠죠? 그렇게 하나하나 가르쳤다가 연결. 가제 분석. 그래서 이렇게 가야 돼요. 답이. 골이에요. 볼 아니에요. 골이에요. 이게 골볼이니까 골이에요. 골 굴리기 동작을 가제 분석을 하고 신체 안내법이니까 신체 안내법은 교사 자신의 손을 사용해서 학생의 신체 부위를 접촉하거나 이끌어서 그 다음에 그 단원 지도 계획 3번의 오른쪽 유의 상황 정확한 자세와 동작을 단계별로 지도한다. 다 가제 분석법 나왔잖아요. 그래서 골볼 굴리기 정확한 자세와 동작을 단계별로 지도한다. 이렇게 써야 돼요. 이해 가셨죠? 예. 그리고 여기 선생님 위점에서 단계별로 지도한다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가제 분석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8번. 예, 일반 교육과정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선생님 예상 답안 한번 쫙 훑어봤고요. 자,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유아특수 선생님들 내년에는 초등처럼 바뀔 겁니다. 이거는 문제 흐름입니다. 경향입니다. 대한민국 임용고시의 흐름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생님들 뒤통수 맞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흘러간다라고 아무도 말을 안 해줬잖아요. 그래서 초등생님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 수강생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수강생 선생님들이 제 말을 안 믿었어요. 안 믿고 다 나갔어요. 안 믿고 나갔어요. 다른 강사들이 하는 말이 맞다고. 다른 강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등생님들 일반 교육과정으로 목숨 거십시오. 우리 전공은 쉽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 일반 교육과정으로 또 배점이 많이 나올 겁니다.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작년에 왜 일반 교육과정 문제가 29점, 30점 이상 나오냐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대학교 평가가 있었습니다. 대대적으로요. 그 결과 올해 초에 막 나왔잖아요. 나가리 되는 대학교들 나왔잖아요. 그래서 대학 평가를 들어갈 때 중요 교수님들 다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중요 교수 아닌 교수님들이 들어갔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얘기는 안 할래요. 아무튼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내부적으로 어떠한 문제 조절, 난이도 조절해서
실패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난이도 조절을 일반 교육과정을 가지고 와서 일반 교육과정으로 난이도 조절을 해버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일이 이제 없다고요. 아무리 초등에 선생님 일반 교육까지 많이 나와도요. A형, B형에 4점짜리 3개씩, 4점짜리 3개씩. 그러면 4점짜리 3개면 8문제에서 3문제가 일반 교육과정 문제예요. 그러면 특수성의 전문성, 우리의 전문성은 뭘로 물어볼 건데? 그걸 생각하셔야 되죠. 그리고 문제 경향 자체는 이제는 내가 알고 있는 암기만 해서 쓰면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암기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그걸 바탕으로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중등 선생님도 어떻게 공부하면 좋다? 물음표를 던지십시오. 뭐라고 물음표를 문제를 읽고 무슨 의도일까? 왜 이 단어로 물어봤을까?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단어로 안 물어볼 겁니다. 일반적인 용어로 안 물어봅니다. 아까 숨겨놨잖아요. 여러 가지.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중등 선생님들은 반드시요. 시험 보시고 나서 10분 15분 남으면요. 답안을 검토를 하실 때 대체적으로는 문제를 보고 다시 답을 확인하는 형태예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거꾸로 가십시오. 거꾸로 이 답이 문제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가?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들을 이 답이 설명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하십시오. 그 연습을 남은 기간 동안 기출문제를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요거는 잔소리 같은데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학원가에서 영역별 모의고사,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풀어가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장점입니다. 최대 장점입니다. 근데 시대의 흐름과 문제의 경향의 흐름으로 따지면 이제 그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도 올 초에 우리 같이 저기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렸고요. 그 선생님들하고 계속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연습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식 단순 암기 담당식은요. 영역별로 구성하면 됩니다. 영역별은 그 안에서 파고 들어가긴 좋아요. 그런데 무슨 단점이 있냐면요. 다른 개념과 다른 개념을 서로 엮어서 새로 뭔가 문제가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는 파악을 못해요. 그거 하나만 보니까. 그러니까 복습의 개념이에요. 복습의 개념이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개념 하시고요. 만약에 내년에 다시 공부하시게 된다면 개념 공부하시고요. 영역별로 복습하신 다음에 반드시 연도별로 보셔야 돼요. 연도별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 가지 개념이 뒤섞여서 묶어서 이것과 저것까지 연합이 되면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요. 두 개의 개념이 있으면서 그 개념을 비교하세요. 이것처럼요. 교수 지원 형태랑 두 가지 비교하라는 거. 그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그걸 연습하려면 연도별로 가야 됩니다. 근데 학원가에서 연도별로 왜 잘 안 다뤄져요?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요. 강사 입장에서 연도별로 하면요. 미쳐 죽어요. 그걸 오래 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는 다음 주 시험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본인의 실력을 믿으세요. 문제를 딱 봤을 때 떠오르는 답에 대해서 스스로 의심을 가지지 마세요. 그렇게 자신있게 쓰십시오. 자신감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딱 문제를 봤어. 내가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상한 개념들이 일로 막 나왔어. 당황하지 마세요. 그래봐야 문제예요. 그래봐야 문제고요. 지문 안에 다 인출 단서 들어가 있어요. 찾으세요. 당황함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어디다가 답을 숨겨놓으셨습니까? 하고 찾으세요. 그러면서 물음표 계속 던지십시오. 왜 이렇게 물어봤지? 던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 다 푸신 다음에 거꾸로 검토할 때 답이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지 보십시오. 답이 문제를 해석하면 그건 답입니다. 근데 답이 문제를 해석을 못해요. 설명을 못해요. 답이 아닙니다. 그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중등 문제는 초등 문제보다 약간 한 발 더 나갔을 겁니다. 심화됐을 거예요. 그리고 중등 문제는 초등 문제보다 불친절합니다. 정말이에요. 그거는 전통이에요. 원래 중등이 불친절해요. 초등은 애들 다 챙겨주나요. 중등은 알아서 해래 이러잖아요. 불친절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출 단서 근데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답을 만들어내려면 인출 단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인출 단서 찾게끔 연습하시고 검토할 때 거꾸로 검토하시고 그리고 본인을 믿으세요. 본인이 그동안 1년 동안 선생님들이 공부하신 거 실력 있습니다. 믿으셔야지 그 실력이 최대한 나옵니다. 믿고 쓰십시오. 자,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제 기출문제 그러니까 제 카페에 들어오셔서 질문 주시면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여유로워졌어요.
제가 답 바로바로 달아드릴게요.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도 다른 강사 듣는 타 강사 수강생들이 저한테 질문 많이 했어요. 그거 제 강의를 들으지 않은 선생님이지만 일일이 다 달아줬어요. 다른 데 안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요. 학교 선생하다 보니까 안타깝잖아요. 그죠?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면 답은 다 달아줬어요. 굉장히 친절하게. 답 달아놓은 것도 한번, 시간 없으니까 보지 마시고요. 그리고 관찰학습, 차별학습 오늘 자료 드린 거 꼭 봐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거 끝나고 나면 쌤들한테, 대단한 자료 하나씩 드릴 겁니다. 그거 받아서 마무리 점검 차원에서 파고들지 마요. 체크.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체크. 그렇게 검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년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금요일날 좀 일찍 주무시고 컨디션 잘 조절해서 선생님 시험 마무리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을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본인이 본인을 못 믿으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쓴 답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검토만 하면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내 답이 맞아라고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말고요. 내 답이 맞아? 그러면 거꾸로 한번 봐봐. 답이 질문을 해석하는지 봐봐.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지 내가 나를 힘을 줍니다. 안 그러면 힘듭니다. 정말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시험 끝나고 나서 중등도 또 이렇게 한번 해설 특강 할 겁니다. 그때 뵙고요. 시험 잘 보시고요.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모든 게 다 잘 될 테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